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파이썬 예제로 살펴봤던 온도 변환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역할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실 수 있듯이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데스크탑에서 본체 안을 분리해서 봐보면 다음과 같이 메모리 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칩에 데이터를 넣지 않더라도 운영체제라는 막강의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응용 프로그램 윗단에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죠. 파이썬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운영체제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안에 각각의 공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데이터는 숫자나 문자를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이 키보드를 살펴봤을 때 키보드에는 크게 숫자, 알파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말 그대로 인테저 혹은 플로트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이고요. 알파벳은 캐릭터 혹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아주 쉽게 초보자에 적합하게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ftempo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 변수 안에 90.0이라고 하는 플로트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작성했던 워드 파일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 워드 파일 안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는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는이라고 하는 것도 파이썬이 이미 알고 있는 예약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약어를 활용해서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 변수에 할당, 저장,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컴퓨터 혹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약어 문법을 잘 활용해서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코딩한다면 원하는 문제를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서 화씨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예제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화씨 온도가 고정되어 있었고 이 고정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단순히 공식을 통해서 변환을 했는데요. 사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던가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센싱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뀌는 값을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입력해서 섭씨 온도로 바꿀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화씨 온도를 입력받아서 온도 변환 프로그램 예제를 확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파이썬을 먼저 띄우고 파이썬 쉘에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찾기에서 파이썬이라고 py만 치기만 하셔도 파이썬에 해당되는 develop environment가 이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먼저 파이썬 쉘이 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커서 3개가 표시가 되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의 응답, 즉 사람이 어떤 명령어,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게 될지 대기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직접 아주 간단하게는 저희가 숫자 계산을 다음같이 해볼 수 있었고요. 혹은 본인의 영어 이름을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대표 예제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세 줄이었죠. 요 세 줄을 콘솔에다 입력해서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두 줄, 세 줄 이상이 넘어가도 콘솔보다는 컨트롤 N, 키보드에서 왼쪽과 오른손을 동시에 이용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예제를 코딩을 했었는데요. 초보자일수록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서 손가락에 굉장히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보다 작은 가중치 값을 섭씨 온도에서 32.0이라고 하는 고정값을 빼고 그 변환된 섭씨 온도를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해보는 다음 예제를 코드를 작성했고, 코드는 작성한 다음에 항상 상단에 주석을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환 프로그램 작성 날짜는 영어로 하시면 더 좋고요. 3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작성자 author죠. author는 본인의 영어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물론 코드 한 줄 한 줄에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F temp 변수 안에는 90.0이라는 화씨 온도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다음 줄 같은 경우는 F temp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고 최종 값을 ctemp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종 결과 값을 ctemp 프린트 함수를 활용해서 모니터에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본 코드 상단에 이 코드에 대한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각 명령어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한 한글로 표현을 하시면 이 주석을 보면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퀴즈 때 학생들이 코드의 명령어는 동일하더라도 이 코드를 해석한 주관적인 이해도와 이것을 표현한 한글 표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다른 학생 코드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타이핑을 했는지 요렇지 않고 정말 이해를 했는지를 요 한글 주석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는 파일 제목이 untitled죠. 아직 타이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run 메뉴에서 run 모듈을 누르는 건 번거롭습니다. 여전히 마우스에 손을 움직여서 두 번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F5를 기억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F5를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기 전에, 즉 결과값이 보이기 전에 먼저 저장하라고 하는 이런 코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항상 코딩한 파일은 오늘 날짜, 언더바 본인의 학번, 본인의 영어 이름, 그 다음에 요 예제의 특징, 템퍼, 즉 온도 변환 프로그램인데 커멘트, 주석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momo.py는 붙이지 않아도 파일 형식 확장자가 momo.py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만 누르신다면
다음과 같이 untitled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명이 뭐뭐.py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결과는 콘솔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콘솔, 즉 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간단한 질문 그리고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항상 파이썬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띄워져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다시 캡처하셔서 Alt 프린트 스크린 워드에 어제 혹은 지난번 작성하셨던 요것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각 명령어에 주석이 달린 코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보드에서 실시간으로 화씨 온도를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화씨 온도가 항상 90.0이에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죠. 키보드 혹은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 바뀐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값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 함수는 input 값입니다. input. 그래서 input이라는 것도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가로가 열리고 닫히죠. 프린트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모니터의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출력의 반대는 입력이잖아요. 입력은 저희가 눈앞에 보실 수 있듯이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실시간으로 화씨 온도를 입력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설명이 없다면 마우스가 그냥 단순히 커서 깜빡깜빡 거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왜 커서 깜빡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넣어야 됩니다. 현재 화씨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다면 한번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항상 F5라고 얘기를 했죠. 파일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장하라는 문구가 떴고요. 좀 전에 예제와는 달리 정말 화씨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떴고요.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죠. 여기에 예를 들면 100.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랬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새로운 에러가 하나 떴어요. 제가 첫 시간에 에러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초보자는 일부러 에러를 굉장히 많이 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에러의 타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에 변수가 is not defined 오타가 나가지고 그 변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에러도 아니고 신텍스 에러도 아니에요. invalid 신텍스 에러도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unsupported operand types for string and float라고 나오죠. 자, 요것은 조금 어려운 에러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런 타입의 에러는 앞으로 항상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키보드에서 문자 있는 그대로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숫자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식을 통해서 숫자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입력받은 요 데이터를 정말로 숫자형의 형태로 변환해 달라라고 하는 int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로 한번 더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nt라고 하는 함수 안에 요 전체를 이렇게 한번 더 감싸줍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5를 누르셔서 실행 결과를 보시고 역시 변경됐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하라는 문구가 뜨죠.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화씨 온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에러는 났는데 invalid return for int with base 10 100.0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문자가 아닌 어떤 숫자형으로는 변경이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100을 입력한 게 아니고 100.0을 입력했기 때문에 int가 아니고 float라고 하는 문자열을 혹은 문자를 실수 형태로 변환해주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F5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고요. 100.0을 한번 입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드디어 100.0이라고 하는 화씨 온도도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아까와 값과 다른 37.77 이상의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서를 이쪽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또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화씨 온도 값을 살펴보시면 역시 좀 전에 100.0과는 달리 또 다른 섭씨 온도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파이썬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새로운 함수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에 한번 함수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변수란 무엇인가, 예하거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함수란 무엇인가. 파이썬뿐만 아니라 초보자에 적합한 R, 기타 C, 자바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모두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컨셉이랑 비슷한데요. 함수는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값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전에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y는 fx. 자, 요거는 x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독립 변수. 이 독립 변수에 따라서 y라는 결과값이 결정이 되는 종속 변수의 구조가 되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혹은 R에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함수가 무한개의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배웠었던 함수는 print, 방금 좀 전에 배운 input, 또 좀 전에 배운 int, 또 좀 전에 배운 float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파이썬을 배우면서 함수의 종류를 쭉 계속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워드 파일은 종이에 연필을 쓰는 것과 달리 공간을 자유자재로 커서 엔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대략 최소 50개, 평균 100개 정도의 함수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예약어를,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를 잘 조합하면 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변수를 몇 개 만들어야 되고, 이 변수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예약어, 어떤 함수들의 조합, 어떤 연산자들의 조합, 어떤 예약어들의 조합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능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값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무한개의 함수가 존재하고요.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4개 정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모니터에 다시 출력할 때 활용을 하고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린트문의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그때 입력 데이터는 문자 혹은 문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에서는 숫자,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int라던가
floa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 형태나 실수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 혹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float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환 함수인데요. 역시 문자 혹은 문자열을 실수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함수를 배울 때마다 이 뒷부분에 콤마하고 추가를 할 것이고 요 밑에 추가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이외에도 본인이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이 있다면 다양한 함수들을 구글링이라던가 다양한 책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워드 파일은 한 학기 동안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혹은 본인만의 공부한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요 밑에 추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파이썬 기본서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화씨 온도를 입력받아서 좀 더 확장된 코드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결과를 한번 보시면 결과가 현재 화씨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고요. 현재 화씨 온도는 32.22도 C라고 나오죠. 이 온도는 0.01 단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학생분들도 이제 출력문을 좀 더 보기 좋게 확장해보는 부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코드는 사실 주석이 없어요. 하지만 학생분들은 각각 코드에 주석을 충분히 달아주시고요. 한번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해보시면 현재 화씨 온도를 입력해 달라라고 모니터에 뜨면 키보드에서 화씨 온도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값이 문자였는데 인테저라고 하는 여기선 숫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해 보시면 90.0이 아니고 그냥 90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tem프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더 짧게 ft라고 변수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공식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ct라고 하는 변수 안에 대입이 됐어요. 좀 전에는 프린트 문이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단순히 섭씨 온도를 출력하는 그런 프린트 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친절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섭씨 온도는 몇 도입니다. 이 온도는 최대 0.01 단위까지 표시됩니다. 이런 친절한 문구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더 사용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쌍따옴표를 열고 문자열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콤마로 구분을 하시고 변수의 값이 변하는 즉 수치 데이터를 구분하시고 콤마를 닫으시고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눈에 보여주니까 쌍따옴표를 열고 몇 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이 온도는 최대 0.01 단위까지 표시됩니다. 쌍따옴표 닫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프린트문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보라색 예약어가 나왔는데요. 이쯤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희가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녹색이고 어떤 건 검정색이고 어떤 거는 보라색이에요. 학생들이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보라색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함수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가로가 열리고 닫기거든요. input 같은 경우도 가로가 열리고 닫혔고요. int도 가로가 열리고 닫혔고요. 프린트문도 가로가 열리고 닫혔고요. 라운드라고 하는 것도 가로가 열리고 닫혔기 때문에 라운드는 뭔가 기능을 하는 함수구나 요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요 라운드가 없을 때에는 출력값이 다음과 같이 소수점 쭉 10자리 이상이 출력됐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잘라내주는 함수가 라운드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이 뒤에 추가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소수점 자리를 제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실 수 있듯이 라운드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를 콤마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라운드 함수를 프린트 함수문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예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쌍따옴표를 열고 닫고 콤마로 정수 데이터는 구분을 하고 다시 한번 쌍따옴표로 문자열을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친절하게 현재 온도는 현재 온도 중에서도 섭씨 온도는 그죠? 현재 섭씨 온도는 이제 변화되는 이 값 몇 도입니다. 라고 하시고 키보드상에서 숫자 7 왼쪽에 있거나 혹은 알파벳 OP 그 다음에 가로 가로 옆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슬래시처럼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 N 하게 되면 N이라고 하는 거는 new line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줄이 띄어집니다. 문자열이 옆으로만 너무 길면 출력됐을 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 줄 띄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도는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됩니다. 혹은 0.01 단위까지만 출력됩니다. 라고 하는 친절한 문구를 넣으시고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씨 온도는요 100도가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린트문을 간단하게 말고 좀 더 길게 보강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좀 더 친절한 출력문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인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제어가 안 됐죠. 그 이유는 요거를 그대로 출력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앞에 라운드를 넣으시고 요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시 F5를 눌러보시고 150도라고 한번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것을 Alt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하시고 워드 파일에 요거는 기초, 그죠? 기초 버전이고요. 기초 버전 밑에다가 응용 버전, 응용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으시고 출력값도 다시 Alt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하셔서 요 밑에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기초도 해보고 응용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지나고 파이썬 대표 예제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컴퓨팅 사고 입장에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풀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한 학기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졸업하고 일을 하실 때 예전에 파이썬을 공부했었는데 내가 어떤 예제를 봤었지? 기초 어떤 것부터 응용 어떤 것까지 했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때 본인이 작성한 이 워드 파일을 대략 나중에 100장 정도가 될 텐데 쉽게 확인을 하셔서 본인의 기억을 상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출력문에서 뭐뭐 도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키보드에서 특수기호로 입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본 내용의 메인은 아니어서 다음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노트 맨 뒷장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물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시간에 워드 파일에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라던가 파일은 남게 되죠. 하지만 한 번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파이썬에서 큰 블락 단위의 중요한 부분은 변수, 예하거, 함수, 그 다음 데이터, 패키지, 다음과 같이 큰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요거를 워드 파일뿐만 아니라 제가 첫 주 강의 계획서에 미리 언급해 드렸듯이 개인 노트를 하나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는 지금 각자 시간에도 개인 노트에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함수, 예하거, 변수, 그리고 미리 데이터, 모듈 요거를 쭉 직접 라이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에 제가 수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노트를 체크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때그때 잘 작성했는지, 그리고 문제 없이 따라오고 있는지 요걸 반영을 해서 학점을 매길 때 성실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운 함수들 이렇게 노트 맨 앞 페이지에 함수 페이지를 놔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가서 예하거를 작성하시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변수, 네 번째 페이지에 데이터, 다섯 번째 페이지에 모듈이라고 해놔주세요.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변수가 내용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엔터로 내릴 수가 있는데 개인 노트에는 연필로 써버리면 함수 뒤에 바로 예하거를 필기해버리면 함수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될 텐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별로 충분히 뒤에 공간을 놔두시면 심지어 한 장씩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래밍은요 레고하고 유사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레고 많이 해보셨죠? 색깔별로 구분도 되고 모양별로 구분이 되죠. 즉 블럭이에요. 프로그래밍도 역시 블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블럭 덩어리가 있고요. 예하거라고 하는 블럭 덩어리가 있고요. 변수라고 하는 변수라고 하는 블럭 덩어리, 이런 식으로 블럭 덩어리가 있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블럭들을 효율적으로 잘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어요. 저희가 레고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휴대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잖아요. 네모 모양은 어떤 사이즈로 몇 개가 필요하고 동그라미는 몇 개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저희가 비록 파이썬에서 첫 번째 예제 온도 변환 프로그램만 다뤄봤지만 이 온도 변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최소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고 온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섭씨와 화씨라고 하는 정수 혹은 실수형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데이터를 변수 안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이라고 하는 오퍼랜드가 필요했고 그거는 사실 영어로 assignment opera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하거 중에 요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연산자는 이름이 영어로는 assignment operator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연산자를 살펴볼 거고 그거는 이미 파이썬 컴퓨터가 알고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예하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함수도 예하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컴퓨터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예하거랑 분리를 해서 함수가 무한개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레고와 프로그래밍 그리고 대표적인 온도 변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본 동영상에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있습니다. 워드 파일 정리, 파이썬 직접 코딩해서 워드에 캡처해서 넣기,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이런 거를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시고 제 동영상은 비록 30분이지만 학생들이 플랩트 러닝으로 이 과제를 할 때는 거의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차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원하는 부분에서 동영상을 멈추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내용과 기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